안녕하세요. 메디치 소프트 이지 AI입니다. 이번 네 번째 파이썬 기초 강의에서는 지금껏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수, 입력과 출력, 파일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은 프로그래밍 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 할 것인지 설계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입출력의 설계입니다. 특정 프로그램만이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 것인지 더 나아가 오픈 API로 공개하여 외부 프로그램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입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사용자 입력과 출력, 마지막으로 파일 읽고 쓰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함수를 설명하기 전 믹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믹서에 과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믹서를 사용해서 과일을 갈아 과일 주스를 만듭니다. 우리가 믹서에 넣는 과일은 입력이 되고 과일 주스는 출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믹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우려는 함수는 바로 믹서와 비슷합니다. 입력값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어렸을 적 함수에 대해 공부했지만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수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매우 지루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때가 바로 함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즉,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치 있는 부분을 한 뭉치로 묶어서 어떤 입력값을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값을 돌려준다 라는 식의 함수로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함수화하면 프로그램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원재료가 여러 공정을 거쳐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도 입력한 값이 여러 함수를 거치면서 원하는 결과값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흐름도 잘 파악할 수 있고 오류가 어디에서 나는지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함수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데 4개 변수를 함수에 입력하면 문장이 수행된 후 리턴을 통해 결과값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d 함수에 a와 b를 입력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변수 c에 결과값을 대입 후 c의 값을 확인함으로써 함수가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개 변수와 인수는 통용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4개 변수는 함수의 입력으로 전달된 값을 받는 변수를 의미하고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입력값을 의미합니다. 함수의 형태는 입력값과 결과값의 존재 유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입력값, 결과값 모두 존재하는 일반적인 함수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만들 대부분 함수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력값은 존재하지 않고 결과값만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는 입력값을 받지 않기에 항상 리턴 값만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세 번째는 입력값은 존재하지만 결과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예시를 보면 문장을 출력해 주었기에 결과값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수행할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일 뿐 결과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값은 오직 리턴 명령어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결과값을 A에 저장했지만 A를 출력한 경우 논이 출력된다. 이것을 가지고 결과값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력값도 결과값도 없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입력 인수를 받는 4개 변수도 없고 리턴문도 없으니 입력값도 결과값도 없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 이름만 작성하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4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4개 변수를 지정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값이 몇 개가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에스터리크를 사용하면 입력값이 몇 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키워드 파라미터는 에스터리크를 2개 이어붙입니다. 예시를 보면 입력값이 모두 딕셔너리로 만들어져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개변수 이름 앞에 에스터리크를 2개 이어붙이면 매개변수는 딕셔너리가 되고 결과값이 딕셔너리에 저장됩니다. 위 예시를 보면 결과값이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값은 튜플 하나로 출력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코드를 작성할 경우 처음 리턴문만 작용하고 두 번째 리턴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리턴문을 만나는 순간 결과값을 출력한 뒤 함수를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수의 결과값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매개변수의 초기값을 미리 설정해주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위 함수를 보면 매개변수가 3개입니다. 마지막처럼 매개변수에 미리 값을 넣어주면 함수를 이용할 때 입력값을 주지 않아도 초기값을 이용해 결과값을 출력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초기값을 설정해 놓은 매개변수 뒤에 초기값을 설정해 놓지 않은 매개변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기화시키고 싶은 매개변수를 항상 뒤쪽에 놓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A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1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 결과값을 돌려주지 않는 벌테스트 함수를 통해 A를 입력해주면 함수의 결과와 A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함수 안에서 새로 만든 매개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함수만의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개변수를 A라는 문자만 같은 거지 B나 C로 설정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함수 안에 A가 존재하지만 프린트 A를 실행하기 위한 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함수 안과 밖에서 선언되는 변수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 밖의 변수를 변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return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A가 바테스트 함수의 결과값으로 바뀌기에 변화됩니다. 여기서도 함수 안의 A 매개변수와 함수 밖의 A는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글로벌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글로벌 A 문장은 함수 안에서 함수 밖의 A 변수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글로벌 명령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함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람다 함수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예약어로 def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함수를 한 줄로 간결하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대입하고 싶을 때는 input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nput은 입력되는 모든 것을 문자열 취급합니다. 또한 input 안 문구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숫자로 입력해도 문자열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시는 2가지 모두 동일한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즉, 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열을 연속해서 쓰면 플러스 연산을 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콤마를 사용하면 문자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한 줄의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선 매개변수 AND를 사용해 끈 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픈 함수는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과 파일 열기 모드를 입력값으로 받고 결과값으로 파일 객체를 돌려줍니다. 파일 열기 모드에는 표와 같은 모드가 있습니다.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면 해당 파일이 이미 존재할 경우 원래 있던 내용이 사라지고 해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됩니다. 새 파일을 디렉토리에 생성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fclose는 열려있는 파일 객체를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 생략해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파이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닫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쓰기 모드로 열었던 파일을 닫지 않고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선 열기만 했지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에디터를 열고
프로그램의 출력값을 파일에 직접 써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의 다른 점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계속 사용해왔던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모니터 화면 대신 파일의 결과값을 적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의 차이점은 프린트 대신 파일 객체 F의 write 함수를 사용한 것 말고는 없으니 바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외부 파일을 읽어드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readline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readline을 한 번 사용했기에 첫 번째 줄만 출력했기에 반복문을 통해 읽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readlines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readlines 함수는 파일의 모든 줄을 읽어서 각각의 줄을 요소로 갖는 리스트로 돌려줍니다. s가 하나 더 붙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read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fread는 파일의 전체 내용을 문자열로 돌려줍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데이터는 파일의 전체 내용입니다. 파일을 읽을 때 줄 끝에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처럼 strip 함수를 사용하면 줄바꿈 문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읽을 때 줄 끝에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처럼 strip 함수를 사용하면 줄바꿈 문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 때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열면 그 파일의 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원래 있던 값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값만 추가해야 할 경우 추가 모드로 열면 됩니다. 예시에서 추가 모드로 파일을 열었기에 파일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 바로 그 다음부터 결과값을 적기 시작합니다. with 문을 사용하면 with 블록을 벗어나는 순간 열린 파일 객체가 자동으로 닫혀 편리합니다. 파일을 열면 위와 같이 항상 클로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일을 열고 닫는 것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입니다. 파이썬의 with 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sys 모듈을 사용해 명령 프롬프트에서 매개 변수를 직접 주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RGV0은 파일 이름이 되고 RGV1부터 따라오는 인수가 RGV의 요소가 됩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래밍 전 함수와 입력과 출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